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뭐 총선은 아직 뭐 밤 조금 더 넘어가면은 완벽하게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되던 흐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금투세의 우려감을 얼마나 부각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이번 거는 우려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금투세는 아직은 바로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일단 생각은 해두고, 그리고 지금 미국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. 3월 CPI 연 3.5% 예상보다 더 올라. 물론 이게 작년이나 뭐 그랬으면 CPI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수 한 미국 지수 한 2%, 3%는 생각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일단은 미국 장이 한 1.5%, 1.3%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뭐 뒤에 또 회복을 시켜 놓을지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빨갛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와중에 일단 엔비디아는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내일 봐야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나 없다. 서비스 물가 쇼크, 공포 대살환한 채권 주식. 그래가지고 슈퍼코어 CPI가 이제 2월 3.9에서 3월 4.8로 좀 증가. 그리고 그런 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채, 10년물 돌파. 7월까지 금리 동결 전망 확산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원래 6월 전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은 좀 9월 달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7월까지 금리 동결 전망 쭉 후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계속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지금 해라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그거 덕분인지 주가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네요. 자, 그리고 그런 거 따라서 뭐 비트코인도 좀 영향을 받나 봐요. 이전에 얘도 막 지수랑 같이 좀 연동되는 게 있었는데 우선은 이런 부분들 CPI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. 그리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이미 일단 의석수는 좀 나왔죠. 윤곽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미리미리 이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생각은 해 둡시다. 뭐가 됐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수긍해야 될 건 수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는 주식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수혜 종목이라던가 총선 결과에 따른 수혜 종목, 그 다음에 뭐 악재 종목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. 미리 구분을 해두고 시장이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맞춰서 좀 대응을 할지 들고 있다면 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 와중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이래저래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.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 두는 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어차피 주식은 주식이고 여기서 뭐 백날 외쳐봤자 결과가 바뀌고 그러진 않겠죠. 자, 그래서 뭐 일단 그 금투세 뭐 우려감을 좀 많이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거는 뭐 또 가봐야 돼요.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해가지고 연말 이전에 뭐 시행되기 이전에 또 갑자기 좀 뭐 정책이 바뀔지 그런 거는 좀 기대는 해야죠. 뭐가 이게 금리 아니 그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총선 일단은 결과는 끝났으니까 결과는 나오겠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뭐 여든 야든 그런 좀 신념 말고 제외하고서 주식 시장에는 뭐 우려감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기본적으로.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두고 하락하면은 일단은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좀 반응은 그래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단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란 그 중동 지역 정세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게 지금 뭐 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산은 되진 않았는데 원자재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타격하고 하면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단 총선 결과에 따른 수혜 종목, 악재 종목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 둡시다. 그래서 뭐 여당과 야당 측 내세우던 일단 진행을 하거나 어필하던 정책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좀 대표적인 거는 이전 시즌에는 사실 대북주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뭐 대북주 그리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근접해서 원전주 올랐던 것처럼 일단 원전주는 vs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원전은 지금 현 정권 여당이 계속 좀 추진하는 정책이긴 한데 일단은 야당 쪽에서 그거를 좀 브레이크 걸 수 있거나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탈원전
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한테는 조금 악재겠죠. 이전에 설명드리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 원전은 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한테는 일단 좀 안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반사이익 개념으로 항상 그리고 뭐 태양광, 풍력 이런 쪽을 이제 지금 현 야당 측에서 애초에 좀 어필을 하던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 이게 또 마침 그 미국에서 요거 있었죠. 중국산 중국 전기차,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의 관세부가 배제 안 한다. 즉 관세 검토 대상이다. 해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미중 갈등 그 패권 다툼에서 뒤에 부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저 뉴스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저기 태양광 관련 주들이 한번 좀 반짝하기는 했는데 일단 SDN, 대명에너지, 그다음 하나솔루션, HD, 현대에너지 일단 상승폭은 이렇게 있고 풍력은 CS 베어링, CS 윈드, 대명에너지는 그 태양광도 엮이고 풍력도 엮입니다. 그래서 얘는 뭐 양다리 종목이고 태양광에서는 일단 SDN이 가장 대장격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지 않나. 그리고 뭐 끼 좋았던 풍력 쪽은 CS 시리즈, 유니슨, 동구, 태웅 이런 애들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뭐 종목들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좀 기지개를 피나 싶었는데 일단은 총선 앞두고 한번 조정 만들더니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것도 좀 생각은 해둬야겠죠. 그래서 원전은 우진은택, G2파워, 한신기계 이런 애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치, 인물주나 뭐 정책주, 그 이런 것들, 인맥주 한번 좀 생각을 해두면은 우선적으로 여당은 지금 대표적인 건 이재명 관련주랑 조국 관련주가 있겠죠. 그리고 야당은 대표적으로 이번에 움직였던 그 총선 앞두면서 막 이슈되고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있는데 한동훈 관련주한테는 조금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관련주랑 조국 관련주는 이게 이미 시간에서 좀 살짝살짝 움직이기는 했었거든요. 애초에 이번 그 총선에 대해서 좀 조금 유리하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은 있었죠. 그래서 정치 테마를 보면은 보면 이재명 관련주로는 대성미생물 얘는 좀 다른 걸로 올랐을 것 같기는 한데 이재명 관련주는 보통 에이텍, 동신건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좀 반짝반짝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. 아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.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보통 동신, 에이텍 이런 애들이 좀 CS, 카스 대장 인물, 인맥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국 관련주는 최근에 좀 강했었죠. 화천기계부터 해가지고 대형포장, 신송홀딩스 올라오고서 이제 좀 조정 나왔던 그런 구간인데 아무래도 인맥주가 대신에 갭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갭이 좀 뜰 텐데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좀 연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 대선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부각을 한번 시켰었죠. 그리고 혹시나 이번 총선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책임론 이런 거 부각되면은 거기서 뭐 이제 야당 같은 경우,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인물은 언제든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. 정치 인맥주라는 게 아직 기간도 멀었고 한데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인물 등장 안 하면은 거기서는 지금 여당은 오세훈, 그다음에 뭐 유승민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. 이 그 지지율이라던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요런 키워드로 뭐 좀 반사이익이 갈지 일단은 뭐 여당 측은 이번에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으면은 뭐 우선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대선 쪽으로 엮이면은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뭐 이쪽으로 넘어가나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뉴스 한 번씩 보면서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는 뭐 이렇게 지금 다음 대선에도 특별한 거 아니면은 좀 등장을 하겠죠.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조국 관련주 이번에 조국 혁신당 포지션도 있기는 한데 조국 관련주는 대신에 생각해둘 건 그건 있습니다. 다음 대선까지 바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우선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 한번 좀 봐야 돼요. 이게 금고 이상 해가지고 떨어지면은
그러면은 다음 대선 출마 못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. 대법원 판결은 리스크 차원에서는 꼭 생각을 해둬야겠죠. 그거 안 되면은 결국 대선 출마를 못하면은 대선 정치 테마로 엮일 수 조건 자체가 애초에 안 되니까 대선 테마, 정치 테마의 모든 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그 대선을 향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이제 가장 파급적인 건 이제 지지율이거든요. 지지율인데 애초에 그 조건이 안 되면은 시장에서는 퇴출당할 수 있는 그 재료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두면서 대신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판결 나왔는데 금고 이상 안 나왔다.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그때부터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강했던 종목들도 좀 기억은 해 두시고 자, 그래서 이게 뭐 내일 당장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갭 뜨면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거기다가 CPI까지 좀 안 좋아서 일단 해치 테마로 정치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소 게임 하나 이 정도 구조는 정치에 대해서 내가 뭐 관심 없고 정치 관련주 아예 할 생각 없다.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정치 관련주 혹은 대선 테마 내가 한번 건드릴 생각이다. 이런 좀 기본적인 틀은 알아두셔야 돼요. 내가 막 정치에 대해서 막 깊게 알아가지고 막 어디 막 정치로 갖다 막 얘기하면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대선 테마주를 건드릴 거라면 이런 큰 흐름들 여당에는 지금 1인자, 2인자, 3인자 어떻게 돼 있고 야당은 1, 2, 3인자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뭐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좀 부각됐던 종목들 이 정도 흐름은 최소 한 3인 세 번째 인물까지는 좀 알아두시면서 나중에 혹시 뭐 또 등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그런 것들 좀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각자 인물들에 대해서 뭐 또 리스크가 있거나 한 것들은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두고 그리고 정치인맥주가 내일 뭐 또 해지로 갔다 움직일지 일단 갭은 조금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당에서 좀 계속 내 정책 쪽으로 갔다가 어필하던 게 밸류업이 있는데 밸류업 같은 경우에 뭐 좀 딜레이가 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뭐 밸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조금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던 정책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뭐 이런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런 쪽도 그건 있습니다. 노조들 좀 강한 업종들 있잖아요. 현대차 노조하면 뭐 워낙 유명하죠.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노조들한테 좀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밸류업은 어차피 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표적인 건 뭐 자동차랑 이제 금융 요것들이 지금 이번에 뭐 좀 수혜 이야기 나오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차피 뒤에 정책이 시작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뭐라도 스타트는 끊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뭐 악재로 작용하나 그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뭐 과거로 좀 넘어가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북주까지 대북주는 결국 이제 방산. 옛날에 대북 시즌 한창 돌 때는 원래 바이오랑 이제 대북주였거든요. 그때 셀트랑 뭐 해가지고 바이오 애들 쪽이랑 신라젠 뭐 이런 것들이었나 했는데 15, 16, 17년 뭐 이쯤이었는데 대북주랑 원래는 바이오였습니다. 그때는. 그래서 바이오가 오르면 지수 오르고 지수 밀릴 때는 대북주가 오르고 그랬던 시즌이 있는데 대북주랑 이제 방산 이런 것들 근데 아직 좀 사실 여기는 좀 그렇죠. 북한 스탠스가 연초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적국이다. 라고 막 지정을 한 것부터 그런 걸 이제 넘어서서 대화로 넘어가려면 결국 우리가 먼저 북한한테 뭐 돈을 주던가 뭐 밥을 주던가 해야 대화가 좀 시작될지 말지 지금 그런 거친 상황에선 걔네들이 그냥 받고서 바로 입 싹 닫을 수도 있거든요. 뭐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쪽은 뭐 부각되더라도 그렇게 좀 좋은 테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대북주 관련해서 뭐 요 정도 야당 측에 이제 좀 유리하게 부각됐던 정책들, 야당에서 밀어붙이던 정책들, 혹은 여당에서 밀던 정책들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일단 야당이 내세우던 거 신재생 에너지, 그다음에 뭐 대북주, 그다음에 정치 인맥주, 이재명 조국 관련 주들, 그다음에 뭐 정책주들 이번에 뭐 총선 정책주들 있기는 한데 그렇게 좀 땡기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한 이 정도 흐름을 좀 봐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밀리고 하면 해지 테마를 할 수도 있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
원전, 그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던,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, 원전, 밸류업, 그리고 뭐 한동훈, 오세훈, 뭐 유승민 관련 주들, 이건 뭐 반사익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쪽이 다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흐름에다가 금투세 영향은 아직은 좀 뭐 가봐야 알기는 해요.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뭐가 됐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시장 아시잖아요. 주식시장이 그게 실제로 뭐 시행이 안 되든 하더라도 그냥 공포감으로 미국 뭐 2% 밀면 우리나라 뭐 4% 5%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 많이 겪으셨죠. 그래서 그런 움직임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나 생각. 대신에 이제 많이 밀리면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. 그래서 내일 또 시장 열리고 하면은 안 그래도 이번 주 초부터는 좀 계속 말씀을 드렸죠. 이번 주는 좀 설렁설렁 넘어가야 될 것 같다. 특히 멤버십에서는 계속 이번 주는 봐야 될 게 좀 많아요. 이런 것들 다 있어가지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아닌데 우리나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결과 따라서 그리고 CPI 발표, PPI 이게 뭐 이전처럼 영향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 금리 인하 딜레이 되는 뉴스들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지금 6월, 7월 금리 인하 어려울 거다. 금리 올릴 수도 있다.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딜레이 되면은 당연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선 관련해서는 내일 가보기는 해야 됩니다. 그렇기는 한데 너무 이미 뭐 오늘 밤중에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밤새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. 차라리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좀 맑은 두뇌로 갔다가 맑은 뇌로 그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되어졌나 그런 거 보면서 미리 이 정도 그림 좀 이 정도만 그려두면은 내가 어떤 쪽에 좀 한번 볼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내가 들고 있다면은 뭘 좀 대응을 할지 이 정도 그림은 좀 그려놓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또 투표로 민주주의잖아요, 우리나라가. 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네가 잘했니, 내가 잘했니, 너 못했니, 막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뭐 시장에서 또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는 수능해야 됩니다. 수능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 쓰지 마세요. 저는 정치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친구들도 지인들도 막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들이 각자 지지하는 그런 당이 있잖아요. 해가지고 막 뭐라 하면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.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이제 타협점이 안 생기더라고요. 뭐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이제 신념이 굳혀지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럴 수는 있어요. 대신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신념을 상대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 먹고서 뭐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좀 가운데서 막 말리고 있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어차피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힘 빼는 것보다 어차피 받아들여야죠.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뭐 다수결 이런 걸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당이 잘 됐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당이 잘 됐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붕괴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신에 그 다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뭐를 해야 될까? 지금 그 정치로 갔다가 뭐 지인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할 때가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당이든 안 좋아하는 당이든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? 주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나라가 망해가는데 닌 지금 그 주식이 중요하냐? 아니 그러면은 주식하는데 우선순위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예요.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. 주식을 그러면 하시면 안 되죠. 나라가 망해가는데 뭐 그러면 아예 독립투사분처럼 옛날 해가지고 뭐 진짜 나가서 싸우던가. 근데 그러시지 못할 거면은 어차피 주식에 대해서 여기다가 너무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진 빠지잖아요. 안 그래도 좀 퍽퍽한 삶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수긍할 건 하고 대신에 우리는 주식에다 어디가 움직일지 어디가 일단은 내가 들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즉 좀 건설적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. 괜히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,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
이것도 정치 댓글 막 달리면서 막 싸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. 서로 에너지 낭비예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투표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. 자,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해 둡시다. 총선 관련해가지고 결과에 따른 수혜받을 종목들이라 악재인 종목들. 자,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.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인 거죠. 업종인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악재는 원전 쪽, 그다음 신재생에너지는 좀 수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, 밸류업도 뭐 뚜렷하게 큰 악재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다음에 뭐 방사는 지금 방사는 좀 나빠질까요? 근데 방사는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리고 이재명 조국 관련주 한동훈 오세훈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수혜 종목이랑 악재 종목으로 큰 틀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좀 뭐 차트를 미리 봐둔다거나 그런 움직임들 정도는 좀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또 편히 주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.